안녕하십니까. 미학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11강 1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대해서 10강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시학의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연극이란 무엇이고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제 연극 배우가 된다는 것은 연기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대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대사는 어때야 되는지 등등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의 중심 내용을 행동에 두고 있었죠. 그리고 행동도 또 중요하지만 플롯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건의 배열을 통해서 이야기를 흥미롭고 진지하게 펼쳐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물의 성격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까요? 인물의 성격에 관해서는 네 가지 목표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물들은 선해야 한다. 인물들이 선하지 않고 고귀하지 않고 어떤 좋은 점이 없다면 관객들은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은 선해야 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결심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성격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결심을 드러낼 때 훌륭하면 성격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둑질을 한다면 이 사람의 성격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발벗고 뛰는 사람은 성격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첫째, 인물은 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로 인물은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그런 왕들은 왕다워야 된다는 것이 알 수가 있겠죠. 또 의사는 의사다워야 되고 교수는 교수다워야 된다는 등등의 것들이 적합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셋째, 인물은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사실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관객들이 거기에 감정이입될 수도 없고 빠져들 수도 없게 됩니다. 넷째, 인물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한 성격으로서 가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플롯 구성과 마찬가지로 인물 묘사에서도 시인은 언제나 필연성과 개연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필연성은 반드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개연성은 그럴싸함, 사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특정의 인물을 필연성 또는 개연성의 법칙에 따라 특정의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도 필연적이고 개연적인 시퀀스에 의해 인물과 부합해야 합니다. 사건들도 그럴싸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원인과 결과가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비극은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얽힘과 풀림 혹은 대단원이 그것입니다. 줄거리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주요 줄거리의 부분과 연결되어 줄거리를 복잡하게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갈등이 있어서 꼬이게 되면 그것을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갈등과 풀림, 얽힘과 풀림의 과정을 통해서 사건들이 진행해 나가고 풀려야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죠. 자, 얽힘이라 하면 줄거리에 처음부터 행복이나 불행으로 전환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모든 일을 말하면 풀림이라는 것은 전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말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불행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의 얽힘의 과정이 있겠죠.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얽힘의 과정이 있으면 풀림의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얽힘과 풀림이 연속되는 게 바로 줄거리의 모습
줄거리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은 많은 키워드를 말하자면 행동, 카타르시스, 연민과 어쨌든 두려움과 연민, 또 선한 캐릭터, 비극이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시학의 중심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액터 소극장에서 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어떤 우리 선생님인 이성규 선생님의 연기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기라는 것은 어떤 고급스럽고 이렇게 번들어한 것만은 아닙니다.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시적인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투박하고 촌스럽고 쌍스럽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런 류의 감각이 살아나며 또 과감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연극의 본질이 아닐까요? 추하고 악마 같고 음흉하고 병신 같은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기의 어떤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대본을 먼저 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본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먼저 무엇을 하죠? 대본을 무조건 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습관화돼서 살아있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기자라는 것은 대본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상상력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본을 현실화하기 위해 분석하고 인물을 그리고 그 인물로서 상황과 관계와 갈등을 느끼고 동기와 목적을 가져야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본에 나온 것을 본인이 성격화를 거치고 동기와 목적을 가질 때만이 그 역의 역할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준비 작업도 없이 대본을 연기하려 든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본을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으로 인물을 캐릭터화하고 그리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갈등을 느끼고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앞 대사와 행동이 뒷 대사와 행동이 절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한마디를 했으면 또 다르게 올려야 되겠죠. 처음에 미로 했다면 솔로 올려서 쌍놈의 자식들이 호상호상 했었는데 성이 안 나?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비슷하더라도 달라야 됩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톤의 변화, 속도, 음향의 변화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셌다가 약해졌다, 고저 강단, 강해졌다, 짧아졌다, 그런 등등의 것들이 수반되어야만이 감정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연극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쉼없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에너지가 빠지게 되고 이게 복부로 힘을 빼게 된다면 연극으로서 그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쉼없이 에너지가 끊임없이 집중되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을 때 진정한 연극인이 되고 바로 연기를 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대사를 살펴보면 과연 주인공이 주도적인 건지 수동적인 건지, 주인공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건지, 또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공격적인 건지 수비적인 건지 등이 교차하고 있는 것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심력이 작용하고 구심력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에너지들이 공간에 펼쳐질 때 공간에 리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관객들이 감정이입되고 또 빠져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을 끌어당겼다가 또 밀쳤다 등등의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교환을 통해서 공간에 리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연극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관객에게 들리고 보입니다. 관객들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당당하지도 뻔뻔해 보이지도 않는 희미하고 막연한 표현에 머물러 있으면 관객들은 그것에 빠져들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연극인이나 연기하는 사람은 관객을 대상으로 삼고 연극을 합니다. 관객이 어떻게 느낄 건지, 시선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 계산을 할 줄 아는 것이 연기자의 가장 큰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연기자가 관객을 끌어당겼다가 밀쳤다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관객들에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연기자의 크나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연극 연습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말을 해야 되는데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연극을 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갈 겁니다. 마치 대본에 있는 대사를 다 외워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대사를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를 하고는 말이라고 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어쨌든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고 그런 등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치 대사를 읊은 것처럼 하고 있죠. 이럴 때는 목적도 감정도 잘 느껴지지 않는 완강한 대사의 틀이 생길 겁니다. 연기자가 된다는 것은 이 완강한 대사의 틀을 부셔야 할 겁니다. 그럴 때 목적도 감정도 제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6월 초나 5월 말 정도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와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겨울 연가에서 노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연사랑패라는 시민극단의 한 일원으로서 저희들이 시작한 지 한 1년 좀 넘었죠. 여러분들 와서 지난 작년에는 토막이라는 공연을 했었고 우리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와서 많이 봐주고 참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연극을 하게 된다면 시처럼 함축적이고 상징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삶이 들어있으려면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짧은 연극이지만 상황의 변화와 심리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저, 높고 낮고 미, 솔, 홍가네가 디스크인지 무식인지 그거 수술 잘못해갖고 죽은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뭐 고저 강단, 장단이 더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가 다 그렇듯이 시작과 중간과 결말이 확연하게 보여야 됩니다. 시종일관 비슷한 연기를 보이는 것은 호흡의 변화, 에너지 배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이 자극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반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액션과 리액션 연기를 잘 하지 못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연기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연극이 시작이 되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감정적으로 어떤 앙금이 있었고 또 연극이 시작되면 상대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연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배우는 연습이든 공연이든 일단 집중해서 그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이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에너지 집중, 사고의 집중, 모든 행동의 집중들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어떤 배우로서 커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그것이 잘 준비되면 연기는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풀려갑니다. 심리적 변화와 상황의 변화의 윤곽은 어느 정도 기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연극으로 들어오려면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든지 작품 속 어느 분위기를 붙잡고 늘어지든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 속으로 빠져들어야 되는 것이 연기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긴장과 집중은 다릅니다. 긴장은 몸과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이고, 집중은 유연한 몸에 마음이 갈 곳에 정확히 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처럼 이렇게 어디든지 스며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중한다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긴장되면 몸이 딱딱해서 도저히 자연스럽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들은 대사의 의미와 느낌, 기본 동작을 익힌 후 스스로의 집중력으로 상상의 무대에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무대라는 게 상상의 무대죠. 우리가 실제로 있는 인물이 아니라 대본 안에 있는 가공의 인물을 실제화시키는 활동 작업이기 때문에 그게 더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상상을 통해서 그 무대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릴렉스된 몸으로 일상을 떨친 열린 마음으로 주어진 극적 현실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드라마이지 현실이 아니죠. 일상생활과 다른 연극적인 언어로 연극적인 사실을 표현하면서 인생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흘러가는 자기 등장인물의 마음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주는 자극, 갈등에 순발력 있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에 반응을 해서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근데 쟤들은 반응하지 않고 내가 외웠던 대사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스스로 능청맞게 연기를 즐기며 연기자인 자신의 진실감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연기자로 탄생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사를 칩니다. 밥 먹었니? 턱 놓고 밥 먹었니? 해서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밥 먹었니? 호흡을 딱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대사를 치고 나면 연기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에너지를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씩씩거리면서 밥 먹었니? 그러면 다음 상대가 무슨 역할을 할 때까지 그런 어쨌든 분위기를 같이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사를 치는 것이 연기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습관부터 에너지를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대사 쳤어. 이제 애웠던 거 했어. 그래서 에너지를 놓아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치 대사를 치고 나면서 연기를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대사의 끝의 마음을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밥 먹었니? 그래서 그 마음을 약간 더 유지할 때 연기가 지속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는 끊임없이 이런 어쨌든 에너지를 놓아버리지 않고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대사의 끝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하나씩 빌드업 쌓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야 상대가 대사할 때 내 마음이 반응이 변화될 수 있어 연기에서도 변화절도가 생겨 관객에게 흥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는 단 한순간도 에너지와 집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극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연습해 보면 연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연기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톤을 계속 유지하면서 분위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하고 대사 안 하고 대사 안 하고 툭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대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의 동기가 있는 건지, 또 절실한지, 또 정당성을 가슴에 담아보기도 하고,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또 틈이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 행동보다는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더 이해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나에게 나오는가 하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기 단위에 대한 것을 좀 더 인식해야 됩니다. 연기는 어떤 연기를 관통하는 행동들, 그래서 연기를 꾸준히 연극 내내 하나의 관통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겨울 연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겨울 연가에서는 노인이 노파와 한 번쯤 이렇게 다시 이혼했었지만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계속해서 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그것들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관된 관통 행동, 그 역을 통과하는 관통 행동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하나의 주된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또 상황에 따른 국면이 있고 작은 연기 단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그만 작은 단위 연기 단위가 모여서 국면이 되고 그 모든 국면은 그 역의 목표에 가닿아야 합니다. 단위는 같은 생각, 같은 느낌으로 된 연기가 최소 인자입니다. 단위는 연속되는 느낌의 상승이 있어야 하고 그 상승이 어떤 자극을 새롭게 받아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대사만 던져놓고 따다다다다 허리는 괴하냐? 허리는 괴하냐? 아니 허리는 괴하냐? 이렇게 대사만 던지고 감정과 호흡을 놓아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빌드업된 연기가 사라져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할 때는 이렇게 연속된 집중력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연극을 하게 된다면 집중해야 되고 끝에 말들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어떤 그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1년을 넘게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하고 놓고 에너지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연출자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꾸중을 듣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상대의 대사 행동을 짐작하지 못한 이에 공격 낸지 자극을 생각하여 마치 대사를 요구했지만 그 상대방이 하는 대사가 마치 처음인 것처럼 느끼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면 나가 받고 그 감정으로 자기 자신의 대사를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리액션을 놀람의 느낌으로 호흡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호흡이 올라와서 그 감정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때리려 하는데 그 감정도 느끼지 않고 표현을 한다면 호흡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감정, 호흡이 움직이는 형태로 상상하여 그 리듬을 먼저 익히고 그 뒤에 그 호흡에 대사를 얹어서 말해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긴장의 관계, 무대와 배우 사이에 긴장이 조성됩니다. 배우와 배우 사이에도 당연히 긴장이 조성될 겁니다. 무대와 객수 사이, 즉 배우와 관객 사이에도 특별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배우는 무대에서 강렬한 열정과 흥미 그리고 변화를 통하여 객성을 뒤흔들고 무대로 관객이 몰입되도록 해야 할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배우는 강하고 즉시 효과가 있는 연극 기호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연극 기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대로 관객이 몰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우들이 연극 기호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습 중에 배우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으며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고 있으면 대부분 우리는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리액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계속 이야기했었죠. 갈등이라고. 그래서 서로 상대방과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이렇게 리액션에 특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자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관객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있는데 배우가 마음속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연극 속에서 관객들이 무슨 긴장과 흥미를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안으로서 생성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대해서 내용도 이야기를 했고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렇게 끝나고 또 계속해서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